자, 이번에는 피복 아크 전류값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류값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류값 이게 여러분은 아마 용접을 안 해본 친구들은 되게 생소할 거예요. 전류 들어봤는데 낯설지는 않은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는 솔직하게 몰라요. 내 주위 친구들도 보면 몰라요. 이제 우리 용접맨들은 전류와 전류값을 안고 가야 됩니다. 이 친구랑 친해져야 됩니다. 이 친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용접기 돌려가지고 90, 110, 120 너 어디 학교 나왔냐? 너 이름 뭐냐? 이 정도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90, 100, 120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봅시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하가 뭔지 알면 되겠죠? 전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자와 양성자의 알갱이다. 전자의 양성자 뭔가 들었죠? 자, 여기까지 필요 없습니다. 뭔가 알갱이들이다. 막 조그만 알갱이들이 막 오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자, 전류값은 전류 속도인데 1초에 확 나오는 전하량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만 착각하는 게 전류값은 전하의 이동 속도다. 왜 이동 속도? 전류 속도잖아요. 이동 속도니까 이 생각을 해요. 전류는 이동 속도는 빛의 속도야. 이거 아닙니다. 전하의 이동 속도는 빛의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래? 빛의 속도잖아. 딱 켜면은 이게 1초 만에 지구 7바퀴 반 돈 다음에 그래서 바로 통화도 되고 텔레비도 보이고 이걸 깨야 됩니다. 이걸 깨야 됩니다. 전하의 이동 속도라는 게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도는 게 아닙니다. 전하 이 속도는요 정확하게 말해서 1초에 0.1m 갑니다. 지구 7바퀴 반은 돌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래? 근데 왜 그래? 빨리 전달돼? 당구 치시죠. 당구를 치시면 당구공이 여기 있어요. 땅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구공을 내공으로 땅 때리면 땅공이 나가죠. 내공이 딱 때리는데 땅공을 통해서 땅공이 밀어내는 거예요. 내공이 이만큼 간 게 아니라 내공을 침으로써 중간공을 이용해서 끝공이 나간 거예요. 전류값이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구 7반 반이에요. 그래서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여기 전자 하나가 속도는 느린데 땅 치는 거예요. 땅 치니까 지구 7바퀴 반 뒤에서 바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전류 에너지 전달이라고 해요. 이게 전달한 거죠. 그죠? 당구공이 전달했듯이. 어렵죠? 옛날 조선시대는 지식을 나눠주면은 백성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양반 잡아먹을까봐 지식을 봉쇄했잖아요. 지금 시대는 인터넷에 지식을 다 풀잖아요. 보라고. 지식을 푸는데도 안 봐요. 우리가 용접봉이 안 되고 용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디테일하게 몰라도 전류가 이렇고 전류값이 이렇고 말하는 게 저 김승덕이 말하는 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 달라. 내가 시간 날 때면 쳐봐야지. 뭐지? 이 용접 전류값만은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분위기 어떻게 장악할 겁니까? 친구들 성격 하나하나 소심한 놈, 나쁜 놈, 못된 놈, 착한 놈, 그리고 착하신 분 이렇게 친구 성격을 잘 파악해야지 그 모임에 그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는 것처럼 전류라는 친구도 성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피복 아크 9T 1차 전류값 하겠습니다. 9T는 전류값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좀 통계학적으로 그동안 많이 해보니까 90 내외, 1차는 90 내외, 2차는 120 내외, 3차는 110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류값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준이다, 규정이다, 고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라는 겁니다. 루트면에 따라서, 간격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그 용접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90 내외 1차 전류는 90 내외 앞뒤로 5 정도를 조절하면서 시험편이 녹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처음 만난 용접기를 믿지 말고 내 눈을 믿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전류값은 이거 이대로 하시오. 이게 규정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아닙니다. 제일 전류값을 강조하는 것은 변수가 많으니까 참고를 해서 앞뒤로 조절해서 처음 만나는 용접기보다 내 눈을 더 믿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6T 1차 전류값. 자, 6T는 2차가 3차가 없죠. 1차 전류값, 2차 전류값 중에 1차가 85
10A 내외입니다. 이건 역시 기준이나 규정이나 고정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역시 80에서 90 정도로 조절하면서 시험편이 녹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처음 만난 용접기 믿지 마라. 내 눈을 믿으라. 이게 전류값을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자, 피부 아크, 구티 2차 전류값. 2차 전류값은 제일 핵심은 중간 도로 만드는 기분으로 하라 이겁니다. 2차는 1차와 3차의 중간이니까 최종적으로 용접하면 안 보입니다. 그죠? 대신에 되게 중요합니다. 중간 역할을 해야 되니까. 뭐냐? 했는데 변수가 많아요. 120 내외로 하라. 이거는 일반적인데 외측 변수가 1차 비드가 너무 낮게 되어 있을 때 있어요. 낮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보다 낮네. 그때는 살짝 높여서 10 정도 높여서 130으로 천천히 쌓아줘야 되죠. 1차 비드가 너무 높네. 높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중간이 너무 높을 때는 참 3차 쏘기도 뭐하고 2차에 그만두기도 뭐하고 이럴 때는 뭡니까? 10 정도 낮춰서 빨리 한번 지나가서 110으로 빨리 지나가서 한번 훑어주고 그 다음 마지막 3차를 준비하라는 거죠. 자, 중간도로 만드는 기분으로 하라 이겁니다. 자, 피복 아크 6T 2차 전류값은 3차는 없죠. 6T는 바로 2차가 표면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3차보다 그래서 9T보다 더 어렵습니다. 두 번에 끝내야 되니까. 역시 외적 변수가 있죠. 110 내외인데 통계학적으로 1차 비드가 너무 낮게 돼 있어요. 그럼 많이 쌓아야죠. 그럼 10 정도 올려서 120으로 천천히 가주면서 쌓아가라. 또는 1차 비드가 너무 높네. 이거 2차 안 했으면 좋겠는데 끝에 T는 나고 마무리는 해야 되고 가야 됩니다. 이때는 10A 정도를 낮춰서 100으로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변수를 잘 적응해야 됩니다. 피복 아크, 9T, 3차 전류값. 자, 1차, 2차, 3차 마무리입니다. 마무리가 110 정도입니다. 이 111은 뭐냐면은 1차, 2차 쏘면은 사실은 거의 열이 후끈 달아올라 가지고 110 쏘아도 거의 120 수준 나옵니다.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 또 역시 외적 변수가 있죠. 2차 비드가 너무 낮아요. 어떻게 됩니까? 역시 10 정도 더 올려서 120으로 천천히 가면서 쌓아줘야죠. 2차 비드가 너무 높네? 이때가 어떻게 됩니까? 10 정도 낮춰서 빨리 빠르게 진행을 해야죠. 자, 이처럼 전류값은 1차, 2차, 3차가 다 변수가 있는 겁니다. 변수가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전류값을 외우거나 권장하는 것보다. 자, 이런 맥락에서 자세별 전류값을 또 한번 봅시다. 방금 9T는 얼마, 6T는 얼마 했는데 자세별 또 달라? 또 다른 게 아니라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수평은 아무래도 표면 비도 있잖아요. 9T는 3번 쏘고 6T는 2번 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세밀하게 줄로 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값이 세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수평은 아래 보기에 비해서 2줄, 3줄 위빙할 때 표면 비인데만은 조금 낮게, 왜 세밀하게 3줄로 쏘고 2줄로 쏘니까 조금 낮은 기분으로, 예를 들어서 85 내외에 하면은 86보다 84, 83 이 식으로. 또 수직은 아래로 흘러내리는 부담감이 있어요. 중력 때문에. 이때는 수직은 전반적으로 아래나 수평보다 조금 낮은 기분. 85 내외 같으면 85 위쪽보다 85 밑으로. 또 110 하면 110보다 109, 108 느낌으로 전류기 돌릴 때 그런 맛으로 살짝 그 맛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류값은 숫자 외우고 숫자 따라 강박관념을 하는 것보다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되나 하는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전류값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이 변수가 많으니 나만의 전류값을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만의 전류값 만들기가 참 힘듭니다. 나만의 전류값 만들기 힘든 이유 첫째, 내가 좀 용접을 못할 때 좀 잘한다는 알려주는 하구가 자기가 쏘는 이 기준을 약간 고정 기분으로 고집해서 알려줘요. 야, 이거로 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티거에서는 50, 60이 평균인데 50, 60A가 평균인데 이 친구는 나한테 가르쳐준 친구는 너무 꼼꼼하게 느리게 하다 보니까 낮추어서 거꾸로 35로 쏴요. 이걸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좀 T가크를 늦게 배우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엄청 속도를 빨리 하거든요. 속도를 빨리 하다 보니까 75, 80 이 더블로 배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까? 이 친구 용접법하고 제 용접법이 틀린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이 친구 가르치는 대로 해봤어요. 죽어도 안 돼요. 안 녹아요.
진도가 안 나가요. 결국은 나 내 방식대로 할래. 75, 35 따블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 친구는 점수가 78점으로 합격했고 저는 83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만의 전륙감 만들기 힘든 두 번째 이유가 방금 말한 식으로 도움을 받는 학우가 좀 자신 없는 친구가 생각 없이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요. 잘 쓰는 친구가 저렇게 하는 거 따라해야지. 교수님이 저렇게 하는 거 따라해야지.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래서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상대방이 고집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그걸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용접을 서로 가르쳐주고 배울 때.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차 운전 속도를 한번 생각해봐. 차 제한 속도 160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60대 있으면 59를 하든 58을 하든 100대 있으면 90을 하든 좀 가다가 90을 하든 80을 하든 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60 제한한다고 거기서 무조건 다 59로 가고 100 제한해서 다 99로 안 가잖아요. 그 식으로 차 제한 속도도 고정이 아니듯이 전류값도 고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 테두리 내에서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놀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꾸 내가 고정 개념을 깨려고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나만의 전류값 만드는 굳이 비법이라고 하면은 숫자 말고 나를 믿으라. 시험장 가서 처음 만나는 용접기는 회사에 따라 다르고 올해 선거에 따라 다르고 시스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시험장 가서 처음 만나는 용접기를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전력 측정기를 갖고 와서 무조건 갖다 대가지고 의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 때는 숫자보다도 그동안의 체득한 내가 용접하면서 익힌 나 자신을 믿고 이제 용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 9T, 6T에서 이상빈 용접사가 전류값을 숫자보다 이렇게 직접 용융풀을 보면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참고하라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좀 보여주겠습니다. 보시고 꼼꼼하게 보시고 제가 샘플로 간단하게만 올리는데 좀 더 길게 보시려고 하면은 저 앞에 9T, 6T 이상빈 생중계를 보시기 바랍니다.